이게 대체 뭐야? 저분이 신부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혜숙 여사님과 혼인신고를 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요. 나는 그림자였고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였습니다. 이정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어깨와 곧은 허리를 가진 정숙은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자수성가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온 아들 강우진의 목소리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3세 우진은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로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지만 우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모자. 우진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연애는 뒷전으로 미뤄두던 아들이었는데 드디어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인데? 언제부터? 연신 질문을 쏟아내는 정숙에게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며느리를 얻게 되고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그분은 언제 만나볼 수 있어? 결혼식 전까지는 만나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조용한 결혼식을 원하거든요. 우진의 말에 정숙은 다소 의아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진이라도 있잖아.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의 어색한 대답이 이상했지만 워낙 기쁜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분일까? 예쁠까? 착할까? 우진이를 잘 챙겨줄까? 행복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날이 왔는데 어쩐지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예비 신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도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우진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마음이 들떠 평소보다 더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우진아, 결혼식은 언제쯤 하려고? 다음 달 말쯤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우진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정숙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결혼 준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던 정숙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숙이 언니.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자야, 어서 와.
오늘 토마토가 싱싱하더라. 언니, 우진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순자의 말에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 벌써 동네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고마워. 다음 달에 조촐하게 할 예정이야. 그런데 언니 혹시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문이 좀 이상해요. 강 대표가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토마토를 고르던 손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용실에서 들었어요. 그 여자 집이 상당한 부자래요. 근데 나이가. 순자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우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정숙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언니 미안해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 소문이 무성해서.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네 소문이라는 게 대부분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예비 신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과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신부를 이렇게 숨기려는 걸까? 나라도 안 보여주려는 건가?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청첩장 나왔어요. 정숙은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청첩장을 펼쳐든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부 이름칸에 적혀 있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최혜숙? 이분이 신부야? 네, 그분이에요. 혜숙이라. 요즘 젊은 사람 이름치고는 좀 특이하네. 우진은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숙은 청첩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부 측 연락처도 신부 부모님 성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신부 측 정보가 왜 이렇게 간단해?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식장도 내가 아는 곳이 아니네. 신부 측에서 예약했어요. 조용한 곳으로 했대요. 정숙은 점점 이상했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는 양가가 함께하는 것인데 신부 측과는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이상한 소문과 아들의 어색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미용실 원장 박미경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숙 언니, 우진이 결혼한다면서? 축하해요. 고마워. 그런데 미경아. 정숙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진이 결혼 상대에 대한 소문 들었어?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언니,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뭔 소문인데?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연상연하 많잖아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가 했던 말과 같은 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정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진이를 믿어야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여러 정황들이 수상했습니다. 청첩장의 이상한 점들, 신부에 대한 비밀스러운 태도, 그리고 동네에 도는 소문들까지. 저녁을 준비하며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오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해야겠어.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알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잠이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들에게 신부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우진은 계속 바쁘다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답을 알게 되겠지.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화장을 마친 정숙의 모습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우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 됐어. 그런데 우진아, 예식장에서 뵙죠.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해요. 우진은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정숙은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는데 생각보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식장 앞에 도착하니 몇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평소 결혼식치고는 하객이 적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숙은 예식장 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예식장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건물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정숙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진의 회사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동네 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언니, 여기 앉으세요. 순자가 다가와 정숙을 신랑 어머니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은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식장은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은 안 보이네요?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정숙도 궁금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뿐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우진 신랑과 최혜숙 신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우진이 예식장 뒤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의젓한 모습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우진은 단상 앞에 서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목을 길게 빼고 신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나타난 것은 하얀 베일을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고 휠체어에 앉은 신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손이 주름투성이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신부인가? 나이가 휠체어를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오는 신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부 최혜숙 여사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휠체어가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신부의 베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베일 아래서 나타난 것은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맑은 눈빛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머나,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소문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신부 최혜숙은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몸이었고 우진과는 5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식장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무엇보다 신랑의 어머니인 정숙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지만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숙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정숙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정숙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대답해. 저분이 신부라고? 정숙은 아들 앞에 서서 다그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최혜숙은 조용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진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곧 세상에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정숙은 아들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돈 때문인가? 아니면 유산 문제? 정숙은 온갖 추측의 시선들을 받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창피한 일을 왜 벌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진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혜숙 여사님과 혼인신고를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가 이런 미친 짓을 할 이유가 돼? 정숙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과 관련된 분이에요.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모르는 아버지의 과거가 있었어요. 우진의 말에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강진표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최혜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말할 일이 아닙니다. 혜숙의 말에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생전에 해숙 여사님을 돌보고 계셨어요. 돌보다니? 무슨 뜻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해숙 여사님은 특별한 관계였어요. 우진의 말에 예식장 안이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은 이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자가 급히 달려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해숙 여사님을 반드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우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평생 책임져야 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일부는 이분 것이라고. 정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으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그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이게 더 상처야.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순자와 다른 하객들이 급히 달려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최혜숙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부축했지만 혜숙은 혼자 서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입니다. 혜숙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진 씨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정숙은 혜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남편의 유언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남편 강진표가 최혜숙이라는 여인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우진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우진의 제안에 최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진이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군거리며 나갔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 곧 온 동네에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순자가 정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언니,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순자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식장 옆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진과 정숙, 그리고 휠체어를 탄 최혜숙과 간병인만이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다행히 한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배신감과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우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 편지를 주셨어요. 우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해숙 여사님은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였던 분이에요. 사실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혜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진표 씨와 저는 30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정숙은 놀란 눈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우진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진표 씨는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때 우리 남편은 분명 저와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정숙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했고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진표 씨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숙 여사님의 생활비를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사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몇 개 있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아파트 한 채예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정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 조카들이 유산을 노리고 있어요.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조카들이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진이가 해숙 여사님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유산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여사님이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이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어 놓았는지,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진표 씨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요. 저에게도 늘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서도 왜? 저는 그분에게 위로였을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해숙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해숙 여사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여사님이 너무 의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거야? 정숙의 말에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표 씨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에요. 저는 그냥 돌봐야 할 책임이었어요. 책임? 제가 당시에 많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진표 씨가 아니었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사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돌보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책임이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거고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결혼을 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으면 여사님이 조카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요. 해숙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숙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동정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식어버린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동정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주름진 얼굴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어요. 해숙의 말에 우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 그럼 안 돼요. 아버지의 유언을. 우진 씨, 이미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당신 어머님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해숙은 정숙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진표 씨가 남긴 재산도 법적인 보호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정숙은 해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인을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조카들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돼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해숙이 무일푼으로 남게 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해숙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숙을 향한 배려도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뭐가요? 우리 남편과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30년 전이에요. 제가 42살, 진표 씨가 35살 때였죠. 정숙은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우진을 낳고 육아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이 여인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진표 씨는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그럼 왜 당신과? 제가 너무 의존했어요. 남편을 잃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표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해숙의 고백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일 뿐이었어요.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가끔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된 거죠? 정숙의 질문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표 씨는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늘 미안해했어요.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만났잖아요. 저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의지하고 있어서 갑자기 떠나면 큰일 날까봐 걱정하셨거든요. 정숙은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선량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두 여자를 모두 힘들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에도 엄마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쓰셨거든요. 미안하다고? 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쓰인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평생 미안했다. 너만을 사랑했지만 해숙을 버릴 수는 없었다. 용서해달라.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해숙이 정숙의 앞으로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왔습니다. 정숙 씨, 저는 그림자였어요. 진표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그림자라니. 진표 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당신 걱정을 했어요. 우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당신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해숙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질투했어요. 왜 저는 진표 씨의 전부가 될 수 없는지. 그래도 30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정숙의 말에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숨어 있어야 했어요. 진표 씨의 공식적인 가족은 당신과 우진이 뿐이었으니까요. 정숙은 해숙의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30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사님, 정숙이 해숙을 불렀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우리 둘 다였네요. 정숙의 말에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이 해숙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닿는 순간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상황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두 여인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산을 포기할게요. 우진 씨도 이런 부담을 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유언이라면 지켜야죠. 정숙의 말에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을 포기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유언을 지키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일이라면 우리가 해결해야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혼은 취소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양자관계라든지.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자관계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가 어려워요. 조카들이 소송을 걸면 복잡해져요. 우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면 결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산 포기 각서를 쓰겠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돼요. 그럼 여사님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진표 씨가 보내주신 생활비로 작은 집도 마련했고 연금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어서요. 해숙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사님, 정숙이 해숙을 불렀습니다. 유산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평생 책임지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진이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숙을 챙기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정숙 씨, 고맙지만 그럴 필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정숙은 해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당신은 그림자로 살아야 했고, 저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했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알게 되었잖아요. 미워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어진 거죠. 우진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진아,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도 이해해요. 비록 방법은 좀 충격적이었지만 정숙의 말에 우진은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숙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표 씨는 정말 좋은 분을 아내로 두셨네요.
당신도 좋은 분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리지 못했는지.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자였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오늘 결혼은 완전히 취소하고 여사님은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확인하러 가겠어요.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해숙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원망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처럼 챙기겠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산 포기 각서 작성부터 시작할까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조카들에게도 연락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숙이 해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앞으로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인연은 계속 이어가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진표 씨가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착한 마음 때문에 복잡한 일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두 여인은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으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시죠.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우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해숙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정숙이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마음도 확고했습니다. 해숙이 휠체어에 앉은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진표 씨가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났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일요일 오후, 정숙은 손에 보온병과 작은 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정내거리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들려오자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최혜숙이 한 달 전부터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도착한 정숙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신고를 했습니다. 최혜숙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아, 정숙 님이시군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정숙의 방문은 이제 일요일마다 이어지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며 정숙은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해숙은 약속대로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했고 조카들과의 분쟁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진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정숙도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간병사가 문을 열어주며 알렸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있던 해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숙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숙이 의자를 끌어당겨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간병사들이 너무 친절하고 같은 층 할머니들과도 친해졌거든요. 다행이에요. 처음에 걱정했는데 정숙은 가져온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깍두기랑 멸치볶음 그리고 호박전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회사 직원이에요. 우진이보다 2살 어린 착한 여자예요. 정숙은 며칠 전 우진이 새로운 연인을 소개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연애였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평범하고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겠네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저도 며느리 얼굴 미리 보고 양가 상견례도 제대로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몇 달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무슨 생각을요? 진표 씨에 대한 얘기예요. 정숙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셨구나 싶어요.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버리자니 양심상 안 되고 그렇다고 당신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둘 다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정숙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두 사람은 또다시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진 씨, 어서 와요. 해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진의 방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매번 정성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신 줄 알고 함께 왔어요. 고마워, 우진아.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모자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요? 해숙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면서요? 우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나 보네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연애하는 거죠? 해숙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몇 달 전에 가짜 결혼 소동이 이제는 우스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바둑 두실래요?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해숙과 바둑을 두는 것이 일요일 방문의 단골 코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럴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겼는데. 두 사람은 작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정숙의 말에 해숙은 감동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해숙이 바둑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용기 낼 걸 그랬네요. 무슨 용기요? 당신을 만날 용기요. 진표 씨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랬다면 서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해숙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작은 공간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와 해숙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상황이 결국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구나. 아마 아버지도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계실 것이라고